영화 보다가 맥주 마시는 장면 나오면 와, 이거 정말 참기 힘든데요. 기억나는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우선 2012년에 개봉한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서 현상금 사냥꾼으로 나온 크리스토프 발츠가 제이미 폭스한테 맥주를 따라주는데 넘쳐 흐르는 거품을 시원하게 쫙 걷어내는 모습, 야, 이거 진짜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이타닉에서도 1등 칸 손님인 케이트 윈슬렛이 3등 칸으로 넘어와서 놀다가 디카프리오가 건네준 맥주를 시원하게 쫙 들이켜는 모습이 나오는데, 디카프리오가 흠칫 놀라니까 케이트 윈슬렛이 이런 대사를 날리죠. What? You think a first class girl can't drink? 자, 하지만 저를 비롯해 많은 분이 생각하는 최고 명장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가 교도관 탈세를 도와준 대가로 맥주 한 상자를 받아낸 덕분에 죄수들이 옥상에 느긋하게 앉아서 시원한 맥주를 즐기고 이걸 또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 주인공의 모습, 야, 정말 아직까지는 이거 능가하는 맥주 명장면 못 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또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고 또 많이 먹는 술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한국인의 선호 주종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88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맥주가 1등이었어요. 작년에 발표된 국세청 통계만 봐도요, 2022년 한 해 동안 출고된 전체 주류의 51.9%가 맥주였거든요. 그러니까 2등인 희석식 소주하고 3등인 탁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던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맥주 역사 한번 다룰까 하는데요. 시대별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인기를 끈 최강 맥주 브랜드가 뭐였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상투튼 조선인이 빈 맥주병을 한가득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 촬영된 날이 1871년 5월 30일, 그러니까 신미양요 발발하기 딱 이틀 전이거든요. 당시 미국 함대가 강화도로 접근하자 조선 관리 몇 명이 찾아가서 왜 왔는지 따져 물었는데, 그때 김진성이라는 하급 관리가 미군이 준 맥주병을 들고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라벨에 삼각형 눈에 띄죠. 이걸 보면 이 맥주는 영국에서 생산한 바스 페일 에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바스 페일 에일은 19세기 인상파 화가 만해 작품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맥주인데,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에도 이 맥주가 실려 있어서 영화 타이타닉 장면에도 바스 상표가 보이거든요. 어쨌든 서양 수입 맥주가 조선 땅에 언제 처음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선 관리가 들고 있던 저 영국산 바스 페일 에일이 어쩌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맥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뒤로 1876년 개항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맥주가 수입되면서 1883년 해관 세칙에도 맥주 관세를 규정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부터는 삿포로, 아사히 같은 일본 맥주가 쏟아져 들어와서 광고도 참 많이 했는데 한글 표기를 맥주라고 한 게 눈에 띄죠. 근데 이때가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당시엔 맥주를 일본 발음 그대로 삐루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김 빠진 맥주는 버리지 말고 빨래할 때 쓰면 좋다라는 내용의 기사에도 삐루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삐루로 불린 맥주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1933년에는 일본 맥주 회사들이 아예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금의 서울 영등포에 공장을 짓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삿포로, 아사히, 그리고 에비스까지 통합돼 있던 대일본 맥주 회사에서 설립한 조선 맥주였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일본 기린 맥주가 한국에 세운 쇼와 기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일본에서 맥주를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라 영등포 조선 맥주 공장에서 삿포로, 아사히를 직접 만들고, 영등포 쇼와 기린 공장에서는 기린 맥주를 만들어서 한국 시장에 바로 유통했던 건데요. 이 때문에 한국 맥주의 역사는 일본 자본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라기월드 보시는 분 중에서도 두산 베어스 팬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인기 구단 두산 베어스의 원래 이름이 오비 베어스였잖아요. 불사조 박철순을 앞세워서 1982년 프로야구 원년 우승도 이 오비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야구단을 만든 두산그룹에서 왜 팀 이름을 두산이 아니고 오비라고 지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당시 오비 맥주가 워낙 유명하고 대중에게 친숙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연식 좀 있으신 분들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오비 맥주 인기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맥주라고 하면 일단 오비였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보통 60에서 70%에 달했는데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맥주 달라고 하는 대신에 그냥 오비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직장인들 퇴근하고 나면 오비 생맥주 체인점 오비베어 들러서 한 잔 딱 하는 모습 정말 흔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다운 친구 만나면 오비,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정다운 친구 만나면 오비. 미국 시장 진출할 때는 인기 탤런트 이해숙 씨를 출연시켜서 영어 광고까지 만들었는데 이때도 한국 1등 맥주 브랜드라는 걸 유난히 강조했죠. The number one brand in Korea, OB Beer.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1980년 아시안 게임은 물론이고요.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맥주 타이틀도 당연히 이 오비 맥주가 가져갔는데, 그때 오비에서 뿌렸던 마스코트 호돌이 맥주잔 지금도 가끔 중고시장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대표 맥주로 군림했던 오비 맥주 원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일단 세월을 거슬러서 다시 일제강점기로 돌아가 볼게요. 앞서서 제가 1933년에 일본 기린 맥주가 한국의 쇼와 기린이라는 자회사를 세워서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떠나면서 영등포 쇼와 기린 공장도 그대로 남게 됐는데, 미 군정으로 넘어간 당시에 이 공장 맡아서 운영하게 된 관리인이 누구였냐면 쇼와 기린 설립할 때 한국인 주주로 참여했던 두산그룹의 창업자 박승직, 이 사람의 장남인 박두병이었어요. 쇼와 기린 주주 출신이었던 박승직은 당시 82살의 고령이라서 그 아들이 대신 운영을 맡았던 건데요. 훗날 두산그룹 초대 회장이 되는 박두병은 1948년 무렵에 회사 상호를 쇼와 기린에서 동양 맥주 주식회사로 바꾸고 이후 맥주 상표를 OB라고 지었는데, 이 회사 이름이 동양 맥주 회사, 그러니까 영어로 오리엔탈 브루어리라서 앞 글자만 떼서 OB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때부터 OB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곧바로 한국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생산은 1953년부터 이루어졌고요. 그 뒤로 OB 맥주는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맥주 시장 최강 브랜드로 군림하게 됩니다. 만년 2등이라는 말이 있죠. 넘사벽 1등에 치여서 늘 2등만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한 10명 뛰는 레이스에서 늘 2등 정도 하면 나쁠 건 없는데 딱 2명 뛰는 레이스에서 맨날 2등이라고 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사실상 만년 꼴등인 거니까요. 자, 그럼 지금 대체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 한국 맥주 시장 얘기인데요. 2010년대 전까지 국산 맥주 시장은 사실상 둘이서 경쟁하는 양자 구도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1970년대 중반에 한동맥주 이젠백이 뛰어들어서 3자 구도 형성한 적도 있었지만 거의 양강 체제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미 살펴본 대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늘 동양 맥주 오비가 승자였어요. 자, 그럼 절대 강자 오비에 눌려서 만년 2등에 머문 비운의 브랜드는 대체 뭐였느냐? 조선 맥주의 크라운이었는데요. 오비 만든 동양 맥주와 비슷하게 이 크라운을 만든 조선 맥주 역시 1933년 일본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삿포로와 아사히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 맥주가 해방 이후에 정부 불화를 통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회사 이름은 조선 맥주로 그대로 쓰면서 상표만 크라운 맥주로 바꿨거든요. 아무튼 이 조선 맥주는 크라운을 앞세워서 마케팅 참 열심히 하고, 심지어 80년대 초반에는 가왕 조용필까지 모델로 내세워 사력을 다했지만 늘 오비에 밀려서 만년 2등의 서름을 겪어야 했는데요. 자,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드디어 반전의 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1991년에 터진 이른바 페놀 사태였어요. 당시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독성물질 페놀이 유출돼 낙동강이 오염되는 바람에 수돗물에서 막 냄새가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데요. 이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두산 제품 불매운동 벌어지면서 두산 계열사인 동양맥주의 오비도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소비자들이 오비 맥주 막 갖다 버리고 술집에서도 오비 맥주는 안 팔겠다고 하면서 매출이 급락했던 건데요. 이렇게 오비가 주춤하는 사이에 만년 2등 조선
조선 맥주는 1993년 5월 회사의 명운을 걸고 회심의 카드를 던졌으니 그게 바로 하이트 맥주였어요. 당시 하이트는 지하 150m 천연 안반수를 쓴다면서 유난히 물 마케팅에 집중을 했는데 100% 천연수로 만든 순수한 맥주 하이트 맥주. 근데 하이트가 왜 이때 이렇게나 물을 강조했는지 다들 금방 짐작하시죠? 경쟁사인 오비맥주가 낙동강 식수오염 사태로 이미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이트는 반대로 깨끗한 물을 내세웠던 건데요. 그래서 또 다른 TV 광고 카피는 아예 물이 좋아서 더 맛있는 맥주였어요. 물 때문인가요? 물 때문이겠죠? 물이 좋아 더 맛있는 맥주 하이트. 한번 바꿔보시죠. 이렇게 물 좋은 맥주라는 메시지가 먹혀들면서 하이트는 출시 3년 만인 1996년에는 점유율 43%를 차지하며 드디어 오비를 제치고 1등 브랜드로 도약하게 됐는데요. 크라운으로 항상 2등만 하다가 하이트로 40년 만에 1등을 찍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결국 1998년 조선 맥주는 거의 50년 된 브랜드인 크라운을 아예 단종시켜버리고 회사 이름까지 하이트 맥주로 바꿨는데요. 점유율이 50%를 넘어간 2000년대 들어서도 원빈이 그 바다로 풍덩 뛰어드는 광고라든가 최적 온도가 되면 병에 마크가 생기는 일명 신호등 마케팅으로 재미를 봤고요. 전도연, 고소영 같은 여성 톱스타에 이어서 2005년과 독일 월드컵이 열린 2006년에는 프리미어리그 박지성까지 모델로 썼는데 한 잔의 하이트처럼 물이 만든 작품 하나 하이트. 이 덕분에 당시에 매출이 치솟으면서 2006년 4월에는 하이트 시장 점유율이 무려 61.7%로 정점을 찍었거든요. 물론 뭐 그 뒤에 매출이 떨어졌지만 한국 맥주 역사에서 하이트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 제왕의 자리를 지킨 브랜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랄라라 라거 주세요. 랄라라 잘 익은 맥주 주세요. 아마 맥주 광고라고 하면 이 랄랄라 댄스 기억하는 분 많으실 거예요. 박중훈 씨 출연한 이 광고가 엄청난 히트를 쳐서 사람들 다 이 춤 따라하고 랄랄라 댄스 콘테스트까지 열리고 그랬는데요. 이걸로 당시 오비 매출이 크게 오르긴 했지만 워낙 하이트의 기세가 강해서 역전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 뒤로 오비는 세계 1등 맥주 회사 AB 인베브의 전신인 인터브루에 인수가 됐다가 미국계 사모펀드한테도 팔렸다가 다시 AB 인베브한테 또 넘어오는 혼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오비는 1999년 진로한테 넘겨받은 카스를 꾸준히 밀어붙인 끝에 결국 2012년에 하이트의 아성을 무너뜨렸고요. 지금까지도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도 카스가 가정용 시장에서 38.61% 점유율을 기록해서 2위인 하이트 진로 테라를 큰 격차로 따돌렸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카스를 낳았던 진로는 2005년에 하이트 맥주로 인수가 돼서 지금의 하이트 진로가 됐는데 원래 진로의 자식이던 카스는 경쟁사인 오비로 또 넘어가서 효자노를 톡톡해하며 하이트를 꺾는 선봉장이 됐으니까 야,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역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좋다. 옥상에서 먹어. 어우, 잘 드신다. 어우. 아, 딱 좋다. 올해도 맥주 회사들의 경쟁 정말 치열한데요. 이리 카스를 잡기 위해 하이트 진로가 내세운 테라 켈리 연합군이 어떤 성적 거둘지 관심이 가고요. 카스 하나만으로 불안하다고 느낀 오비의 한맥도 다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 성적 궁금합니다. 또 클라우드 부진으로 크러쉬의 사활을 걸고 있는 후발주자 롯데도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오랜만에 추천곡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영원이 부른 나의 혁명 속 너의 평화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부터 좀 특이하죠? 가사, 멜로디 모두 귀에 쏙 들어와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